나이는 47살. 이름은 장원희. 2년차 러너다. 직업은 공인중개사다. 달리기는 2025년 6월 1일에 처음 시작했다. 지금까지 풀마라톤 1번, 하프마라톤 3번, 10km는 5번 완주했다. 풀마라톤 기록은 4시간 14분이다. 2026년 2월 고구려 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기록이다.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는 평범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2023년 1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했고 겨우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집에 와도 풀리지 않았다. 손님이 한 말, 내가 했어야 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다. 잠이 오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술을 찾았다. 술을 마시면 바로 잘 수 있었다. 퇴근하면 저녁도 먹지 않고 긴 시간 동안 홀짝홀짝 맥주를 마셨다. 매일매일 악순환을 반복하며 1년을 보냈다. 1년 사이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건 체중이었다. 56kg까지 살이 쪘다. 2024년에 입었던 바지가 맞지 않았다. 그때 좀 큰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술을 끊고 운동하며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했다. 2025년 4월 처음으로 헬스장에 등록했다. 첫날 러닝머신에서 30분을 걸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30분씩 걸었다. 그렇게 한 달을 꾸준히 운동했다. 초반에 운동 끝나고 술 생각이 나면 무알콜 맥주를 마셨다. 나중에는 운동한 게 아까워서 입에 대지 않았다. 운동을 마치고 아파트 23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체력이 좋아지면서 35층까지 오르는 것도 2-3번 반복했다.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옆 러닝머신에서 40대 여성이 달리고 있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뛰지? 생각하며 나는 못 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6월 1일부터는 한번 뛰어보자고 마음먹었다. 2025년 6월 1일 처음으로 러닝머신에서 달렸다. 달리다 보니 숨이 찼다. 숨이 막힌다고 느끼는 순간을 지나니까 더 뛸 수 있었다. 3km 정도 달린 것 같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몸이 가벼웠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달리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헬스장에 갔다. 또 달렸다. 열흘 정도 지나니까 5km까지 달릴 수 있었다. 아침에 5km를 달리고 일과를 시작했다. 일 끝나고 저녁에 5km를 더 달렸다. 6월 중순에는 춘천 러닝크루를 소개받았다. 매주 수요일에 정기 러닝을 하는 크루였다. 첫날에는 6분 30초 그룹에 들어가서 5km를 달렸다. 첫 야외 러닝이었다. 그 다음 주에는 6분 30초 페이스가 힘들어서 러닝이 그룹에서 달렸다. 소속감도 생기고 사람들과 같이 뛰니까 재밌었다. 사회 초년생 때 인라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시절도 생각이 났다. 벌써 22년 전 추억이다. 2004년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인라인 동호회에 가입했다. 당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에 할 게 없었다. 매일 저녁 인라인 동호회 연습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서 있기도 힘들었다. 자꾸 넘어졌고 몸도 따라주지 않았다. 그래도 꾸준히 나갔다. 매일 몸으로 익히다 보니 어느 순간 실력이 들었다. 꾸준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실력이 좋아지면서 춘천시 레이싱클럽 소속으로
여러 대회에 참가했다. 울트라 대회에 참가해 95km 지점에서 눈물을 흘리며 포기한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밥도 못 먹고 5시간 넘게 인라인을 탔다. 80km를 지나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발에 감각이 없어졌고 허리는 더 이상 구부릴 수도 없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 자신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꼭 완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95km 지점에서 대회 운영진과 팀원들이 길을 막았다. 교통 통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6바퀴만 더 돌면 완주할 수 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기록이 남지 않아도 완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팀원들이 부츠를 벗겨주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집에 와서 여자 최장거리 우승하신 분과 다른 완주자들의 후기를 읽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시고 수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신 분들을 보며 얄팍하고 게으른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지 못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 30대와 40대는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지나간 것 같다. 매도인이 얘기하는 게 처음이랑 좀 달라져서 이제 매수인도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박내계 구조 너무 높지도 않고 그리고 금액도 프리미엄 가격도 지금 살짝 내려와 있거든요. 달리기를 시작한 6월 한 달 동안 300km를 달렸다. 7월에도 300km, 8월에도 300km를 채웠다. 몸무게가 8kg나 빠졌다.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서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고객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지도 미리 한번 생각해 봤다. 술 마신 다음 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힘들게 느껴졌던 일들이 크게 버겁지 않게 느껴졌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달라진 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의 변화는 달리기에서부터 시작했다. 첫 마라톤 대회는 2025년 8월에 나갔다. 부산에서 열린 무한도전 런이었다. 딸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여행하며 참가했다. 그때까지 10km를 뛴 적이 없었다. 출발하면서 1시간 안에만 들어오자고 생각했다. 59분에 골인했다. 10km 1시간 이내에 완주했습니다. 진짜 엄청 힘들어요. 탈진. 무한도전 런이 끝나고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달렸다. 그냥 달리는 게 좋았다. 거리가 늘어나고 기록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장점이 많았다. 2025년 9월에는 월간 마일리지를 460km까지 채웠다. 2025년 10월 춘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2만 명 중에 11,000명이 풀코스 참가자였다. 10km보다 더 많은 풀코스 참가자 수를 보고 놀랐다. 10km 2그룹에서 출발했다. 춘천의 아름다운 거리를 내 발로 달릴 수 있어서 좋았다. 춘천에 살아도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감정이었다. 기록은 51분이었다. 아들에게 50분 안에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목표에는 1분이 부족했다. 춘천 마라톤을 마친 후 하프 대회를 3번 완주했다. 춘천 연합 마라톤 2시간, 홍천 사랑 마라톤 1시간 57분,
11월 송기정 마라톤 대회는 1시간 53분에 골이 냈다. 대회마다 3분씩 기록을 단축했다. 12월은 부상으로 쉬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몸에 무리가 갔던 것 같다. 달리는 것보다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게 더 힘들었다. 2026년이 되면서 몸이 좋아졌다. 새해 러닝으로 춘천 러닝크루에서 20.26km를 달렸다. 1월에도 325km의 마일리지를 쌓았다. 2월 초에 대구 마라톤을 대비해서 30km를 달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처음으로 LSD 훈련에 참여했다. 공복으로 달렸다. 18km를 넘으니까 배가 너무 고팠다. 급수도 하고 에너지젤도 먹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다. 20km 이상은 아침에 꼭 탄수화물 먹고 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러닝을 시작하고 가장 긴 거리를 달린 날이었다. 내가 30km를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체력이 강해진 만큼 멘탈도 단단해졌다.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조급함이 많았다. 이 사람이 이걸 안 하면 어쩌지?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할까? 계약이 깨지면 어쩌지? 크고 작은 걱정 속에서 늘 조급했다. 달리기를 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한번 누르고 하루를 시작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어떤 상황에도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속도보다 풀리는 속도가 빨랐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단순한 공식이었다. 달리기는 그 공식을 가능하게 했다. 2026년 2월 고구려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첫 풀코스 대회였다. 5분 40초 그룹에 붙어서 한강변을 달렸다. 20km 지점에서 반환하면서 페이스가 떨어졌다. 6분 페이스로 달렸다. 30km를 지나면서 다리가 뻐근하고 고관절과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6분 30초까지 페이스가 떨어졌다. 천천히 달려도 걷지는 말자고 생각했다. 4시간 14분에 골이 냈다. 완주 후 몸 상태는 괜찮았다. 풀코스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신기했다. 그동안 꾸준히 쌓은 마일리지 덕분이었다. 돌아보면 꾸준히 쌓은 마일리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다. 2018년 아이들과 비즈니스석을 타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도,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것도, 2026년 풀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차곡차곡 쌓아온 항공, 공부, 러닝 마일리지 덕분이었다. 꾸준함은 늘 성과를 남겼다. 2026년 3월 1일에는 고3 아들과 건강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10km 마라톤을 달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잘 자라준 것이 대견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가는 아이다. 나는 결과가 어떻든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아이가 목표한 곳에 가지 못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10km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한 것처럼 올해 원하는 목적지에 잘 닿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둘째는 중학교 1학년 딸이다. 큰 사춘기 없이 잘 자라주고 있다. 둘째 수학 선생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우리 엄마는 마라톤 하는 사람이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지우가 말했다고 전해주셨다. 그러면서 어머니 정말 멋지시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던 모습, 꾸준히 운동을 하던 모습을 아이가 다 보고 있었구나.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늘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다.
2025년 힘든 시간 속에서 달리기를 만났다. 일상이 만족스러웠다면 달리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은 행복해서 달린다. 20대로 돌아간 기분이다. 러닝머신 위에서 보내는 시간도 좋고 공지천, 석사천, 의아무를 달리는 시간도 좋다. 2006년 20대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방에 넣고 유럽 여행을 다녔다. 2029년 50살이 되는 해에 러닝화를 가방에 넣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때는 아이들도 다 자라 본인들의 세상으로 나갔을 거다. 그러면 나도 나만의 달리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 앞으로 마라톤 목표는 서브4다. 그 다음에는 즐겁게, 신나게, 여행처럼 달리고 싶다.